이어서 지난 10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요. 비밀회담과 녹취록은 없다.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을 정면으로 반박하시고 또 14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새 갑자기 언론 많이 타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하신 것도 있고 뭐 그러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벼랑간에 바빠졌어요. 글쎄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밝히지 않으면 밝힐 사람이 뚜렷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나. 예. 지난 5년간 14 정상선언 이명박 정권이 완전히 폐기 처분하다시피 하고 예. 전혀 언급도 안 해오다가 왜 이런 공격을 해올까? 더구나 그것이 사실도 아닌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점이 결국은 이 대선을 앞두고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된 마지막 문건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과정의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무슨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올라놓고 보니까 야, 이젠 정상회담의 내용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정말 앞으로 남북도 그렇고 가령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의 이 정상회담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어느 나라든지 우리 정상이 한 얘기가 대한민국 국회의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거기서 무슨 대화록이 다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누가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우리 경우도 남북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치열한 관계인데 이 치열한 관계에 논의된 내용을 가령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무슨 얘기했다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면 북에서 과연 앞으로 정상회담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정말로 이 제기한 사람들이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그냥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정말로 그런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정문원 의원 좀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9월 29일 날 북한이 이제 14 남북정상 14 공동선언 그거는 NLL을 불법으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것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북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도 왜 느닷없이 북이 지금 14 정상선언을 들고 나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위가 어떤 것인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하는 걸 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만 북은 이제까지 기본 입장이 NLL이 인정 안 해오던 입장이니까 그거를 대선 이슈에서 어떻든 강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대선에 개입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표 자신이 예. 박근혜 후보 자신이 14 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거 이행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얘기하니까 북도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방향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북한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재정 장관의 입장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럼 북한도 사실이 아닌 거로 지금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이 이제까지 NLL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상회담에서 제가 세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정문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의 도중에 오후 3시에 단독 회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의는 쭉 계속되고 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단독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단독 회담이건 전체 회담이건
녹취록이 없습니다. 근데 녹취록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기로는 기록이 그 세 된다고. 번째. 그죠? 예. 이 녹취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북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그 기록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한 사람 들어가서 수기를 한 거죠. 그 수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일부에 있다. 그리고 이 국정원에 있다. 정문원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통일부에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그거 본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뭔가 거짓말을 처음부터 하면서 이것저것 둘러대는 것을 보면 정문원 의원의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3시에 단독 회담은 없었다. 회의는 1시부터인가요? 쭉 계속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2시 45분부터 시작돼가지고 2시 45분부터요. 4시 25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단독 회담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배석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그렇죠. 자리에. 그럼요. 장관님도 그때 들어가셨나요? 물론이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우리 측에서 4사람의 공식 수행원이 배석을 했고요. 그 네 분이 대통령과 장관님과 또 그다음에 이제 권오규 부총리가 이제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예. 입장에서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실장, 정책실장이 역시 전반적인 것에 관계에서 참여를 하셨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역시 같이 배석을 했고요. 그리고 조명균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이 기록 담당을 위해서 그 후면에 자리를 하고 앉아서 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말고는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밥 먹는 자리하고 그때 말고는 없었다는 그렇죠. 식사할 말씀이시죠? 때와 만찬 때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10월 4일 환송 오찬 때 그때 같이 만난 때죠. 거. 예, 그 이외에는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3번을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번을 만난 거군요. 오전 중에 또 회의가 있었으니까. 오전 중에 네, 회의가 오전 있었고, 회의가 근데 지금 있었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오후의 회의다. 오후회입니다. 그렇죠. 네.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그리고 밥 먹을 때 2번 네.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그렇죠. 조우를 했다. 네. 그죠? 오전 중에 회의도 그러면은 역시 배석자가 동일했었나요? 동일했습니다.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배석자로 김양건 통전부장이 앉아서 쭉 회의를 관계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이재정 전 장관께서는 내가 못 들은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 들었을 거고 그 못 들었던 얘기가 남아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갖게 되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4사람 배석자가 다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았는데 거죠? 예. 가령 뭐 NLL을 포기하겠다든가 또는 뭐 수도권에 심지어 수도권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의제도 되지 않았고 의제로 누가 제의도 안 했고 예. 그런 문제를 토론한 일이 없는데 벼랑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니까 참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조작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예.